2010년 3월 18일, 노란색 아이콘 하나가 우리 일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건당 20원씩 지불하던 문자 메시지 대신 무료라는 간결한 가치를 내세운 카카오톡의 등장. 삼성과 네이버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김범수 의장이 어떤 비전을 품고 이 모험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카카오 제국을 만들었는지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김범수 의장의 출발점은 사실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8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오직 실력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졸업 후 한화와 삼성 SDS를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자신만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1998년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한게임을 창업하며 승부사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한게임은 국내 최초의 게임 포털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이혜진 의장의 네이버와 합병하며 탄생한 NHN에서 그는 공동대표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김범수 의장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29일 그는 돌연 NHN 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겉으로는 휴식이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고독한 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1월 9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아이폰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과 확신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손안으로 들어오는 모바일 혁명이 곧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귀국하여 아이위랩이라는 작은 벤처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초기 행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스들이 잇따라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팀원들과 함께 모바일 환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당시 피처폰 사용자들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낼 때마다 비용을 걱정해야 했고, 이는 모바일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이 장벽을 허물기로 결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2개월 만에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를 완성해냅니다. 2010년 3월 18일, 마침내 카카오톡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앱스토어 1위에 등극했고 불과 6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먼저 출시된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카카오톡은 한국인의 소통 방식에 최적화된 빠른 속도와 직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평생 무료라는 강력한 약속을 통해 단숨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버 유지비와 회선 비용 때문에 수억 원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익 모델도 없이 공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모아야 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재까지 쏟아부으며 서비스를 지탱했습니다. 이 무렵 카카오톡은 단순한 유틸리티 앱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카톡해라는 말은 일상 언어가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모바일 생태계의 주도권이 기존 통신사에서 카카오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이동했다는 신호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2010년 12월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는 기득권 세력의 견제 속에서도 전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모바일 제국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카카오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카카오는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공짜 서비스로 서버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자는 쌓여갔고 수익 모델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범수 이장과 카카오 구성원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돈을 쓰고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증명이 절실했습니다. 그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카카오는 기업과 사용자를 잇는 플러스 친구와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선물하기는 한국 특유의 정문화를 모바일로 옮겨오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12년 7월 30일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하기의 런칭이었습니다. 당시 출시된 애니팡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하트를 주고받기 위해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카톡을 보내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카카오는 게임 플랫폼을 통해 단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이는 메신저가 단순히 대화 도구가 아니라 게임, 쇼핑, 컨텐츠가 유통되는 거대한 광장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장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권력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6월 4일 카카오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인 보이스톡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자 통신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 차단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카오톡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카카오의 편에 섰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여론은 거셌고 결국 망 중립성 논란 끝에 카카오는 모바일 통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됩니다. 덩치를 키운 카카오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카카오는 국내 2위 포털 사이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며 다음 카카오로 공식 출범합니다. 자본력과 포털의 컨텐츠를 수혈받은 카카오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 밖의 오프라인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출시된 카카오 택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정 택시를 기다리던 문화를 앱 호출 문화로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O2O 서비스의 파괴력을 실감한 카카오는 이후 대리운전, 헤어숍 예약 등으로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나갑니다. 카카오의 영향력은 금융의 영역까지 집어삼켰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오전 7시 대한민국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는 편리함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영업 개시 단 5일 만에 100만 계좌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보수적이었던 금융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기 카카오는 대한민국에서 갓카오라 불리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쇼핑, 금융, 교통, 게임 등 한국인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카카오의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카카오는 자산 총액 10조 원을 넘기며 IT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되었습니다. 흑수저 출신의 창업자가 세운 벤처기업이 불과 10년 만에 전통의 재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뒤편에선 서서히 그림자가 들여왔습니다.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문어발 확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란 이름 아래 진행된 확장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는 향후 카카오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찬사가 비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카카오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QR 체크인과 백신 예약 등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카카오는 명실상부한 국민 인프라로 격상되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며 그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대해진 몸집만큼 내부의 독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7일 국회와 정부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꽃 배달, 간식 배달, 대리운전 등 골목상권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사업 방식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사업들이 실제로는 수수료를 챙기는 포식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카카오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내부 통제의 부재와 도덕성 해이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직후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행사해 약 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주가 고점에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떠났다는 기판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도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폭락을 넘어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라는 자본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사태는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33분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한민국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티, 카카오맵 등 일상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 장애를 넘어 택시를 잡지 못하고 결제가 막히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중단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비스 복구에만 약 127시간이 소요됐고, 이는 카카오가 자랑하던 기술력과 재난 대비 시스템의 허술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일 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국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상자에 갇혀있던 국민들은 이제 카카오가 없는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남궁훈 당시 각자 대표가 사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더 큰 파도가 카카오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으로 접어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은 카카오의 핵심 경영진을 법정에 세우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혁신을 외치던 벤처 정신은 어느새 자본의 논리와 편법에 매몰되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선망하던 최고의 직장이자 혁신의 상징이었던 노란색 로고는 이제 탐욕과 관리 부재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적 위기에 직면하며 기업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았습니다.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승리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경쟁사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카카오의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급기야 2024년 7월 23일에는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마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가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비판이 기업 전체를 짓눌렀고, 한때 17만 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3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카카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카카오는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뼈를 깎는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구조를 뜯어고치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계열사를 정리하며 본업인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경영진의 세대 교체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카카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신아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카카오 역사상 첫 여성 CEO인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카카오다움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의 상징이었던 비핵심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내실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내부 정비에 매진하는 사이 글로벌 테크 환경은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구글과 오픈 AI,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AI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0월 22일 카카오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에서 새로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카카오톡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를 가장 잘하는 AI 친구를 만들겠다는 카카오만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가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결국 카카오가 증명해야 할 몫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4년 전 문자 메시지 비용 20원을 아껴주겠다며 나타난 노란색 아이콘은 이제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오염되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카카오가 신뢰라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혁신가와 포작자,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바일 지형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과연 카카오는 다시금 우리를 설레게 하던 그 시절의 노란색 미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내딛는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